자, 지금 시간이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 38분입니다. 장 끝났고, 뭐 0.15% 상승했으니까, 뭐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예, 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무리만 한 거죠. 고가도 넘었고 저가도 깼습니다. 일봉은. 자, 분기봉 뭐 살짝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이 고가를 다시 넘을 거냐 말 거냐가 이슈예요. 예?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다시 넘으면 뭐 한 343?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략 10호? 대략 10호 정도의 윗공간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고가가 나온 거야. 예? 이게 고가가 나온 거면 어느 정도까지 빠져야 되냐면, 자, 315? 315까지 빼볼까요? 네, 315까지 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돼요. 네, 아직 안 붙었죠? 여기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315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이게 고가가 나온 거면, 그러니까 오늘 338.70을 찍었는데 이게 이번 달 고가예요. 이번 달 고가면 이 정도 315.82보다 더 내려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죠. 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예, 그걸 알고 보시면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계속 상단선 위에 329.28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월봉이나 분기봉은 뭐 매수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지금 이대로 만약에 이번 달이 끝난다, 그럼 다음 달 매수가가 얼마냐면 320.37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다음 달에 한 320 정도는 돼야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고, 오늘 주봉이 상단선 찍었습니다. 예, 오늘 주봉이 상단선을 찍었어요. 여기 찍었습니다. 예, 338.27. 예? 338.27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위치면 2주 전 고가를 넘어야 매도할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주 전 고가를 넘고, 예, 내려왔어요. 이격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급등을 하든지 내려가든지, 예? 그러니까 급등을 해서 이격 불변을 땡겨 올리든지, 그럴 생각 없으면 332.25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격이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이격이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고, 매도가를 찍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내일 하루 더 남았어요. 내일 하루 더. 아직 하단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등가만 박스예요. 등가만 박스고,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 하단선이 부러지는 거고, 갭상승이 나오면 하단선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네?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산다. 오늘 고가를 지키면 팔아도 되죠. 왜냐?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고가만 낮추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주봉은 상단선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선물 똑같죠? 똑같습니다. 저가 지키면 사고, 고가 지키면 팔고. 네, 그런 구조고, 다른 봉들은 뭐 할 일 다 한 거죠. 네, 할 일 다 했습니다. 자, 주봉도 오늘 상단선 여기 딱 찍고 무너졌어요. 네? 상단선을 딱 여기 찍고 337.66 여기를 찍고 무너져서 거의 이격불변 상단선까지 갔다가 감아 올린 거예요. 봉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알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월봉 다음 달에 아래 확 열리겠죠. 뭐. 월봉의 다음 달 확 열린다. 보이시죠? 열립니다.
와, 321.02 정도. 지금 만들어진 차트가 2021년도 12월 달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이 2021년도 12월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거의 한 90% 이상 똑같습니다. 90%. 그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를 하세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닮아 있냐면 뭐 거의 판박이 수준이에요. 네, 판박이 수준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2021년도 12월 달. 오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가요. 오이평선이. 이게 오이평선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시가가 오이평선 위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오이평선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시가가 이렇게 위치하는 게 아니라 오이평선이 아래를 보는데 시가가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저항인데, 예? 이건 저항이 없다라는 거고, 이건 저항이 존재하는데 저항 위에 존재하는 거죠. 시가가. 그러면 얘가 급등을 해서 얘를 당겨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게 급등을 못하면 밑으로 끄집어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이번 달 고가 못 넘으면 얘가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봉을. 예, 이런 형식의 봉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예? 운명. 그래서 운명을 헤쳐나가려면 고가를 넘겨야 됩니다. 이번 달 고가를 다음 달에 넘어야 이제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운명을 수용하는 거죠. 운명을 수용하는 길은 그냥 폭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셔야 돼요. 알고 보셔야 이게 납득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오이평선이 내려온다라는 거. 내려오잖아요. 이 보라색이 오이평선이에요. 이 보라색 진한 거. 근데 오이평선 지금 아래쪽으로 가 있잖아요. 봉보다 낮은 위치에 오이평선이 위치합니다. 자, 이걸 그냥 보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똑같은지.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습니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볼게요. 자, 1월달. 보시고, 예? 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건 없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는 거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래만 열리는 거죠. 왜냐? 고가를 못 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5이평선이에요. 5. 예? 이게 2021년도 12월 달에 월봉이고, 이게 5이평선이라고. 여기 똑같잖아요. 5이평선, 여기 꺾인 것까지 똑같아. 여기 살짝 꺾였는데 얘도 살짝 꺾였어요. 엄청 똑같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볼게요. 자,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오이평선이 내려가고 있다. 오이평선이 내려가고 있다. 그럼 다음 달이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추가하고 여기다가 시가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봉이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얼마나 닮았는지.
보세요. 똑같잖아요. 예? 똑같잖아요. 시가 아래에 오이평선이 아래를 봐. 아래를 보잖아요. 예.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예. 오이평선이 아래를 보고 오이평선이 아래를 보고 예. 시가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 자, 종가 부근에 저가가 있잖아요. 종가 부근에 저가가 있고 여기도 종가 부근에 저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랫꼬리 별로 안 길어. 여기도 아랫꼬리 별로 안 길고 이 아랫꼬리 차가 얼마 안 돼요. 여기도 저가 차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똑같다고. 이게 그려놓은 게 음봉, 양봉, 고가 넣고 윗꼬리 달고 고가 넣고 윗꼬리 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달이랑 이번 달이랑 지금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거의 똑같은 봉이에요. 네. 거의 똑같은 봉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끝났느냐?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자, 고가를 넘으면 상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를 깰 거야. 이 저가를 깨면 여기 저가도 깨져요.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보시면 돼요. 이 구조를 잘 보시고 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가 1월달이에요. 얘가 1월달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0입니다. 그러면 11월달의 저가가 뭘까? 예, 이게 연봉의 저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저가가 11월의 저가예요. 그러니까 여길 깬다라는 건 연봉의 저가를 깬다는 얘기입니다. 연봉의 저가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뭘까? 요건 12월 저가죠? 예? 근데 얘도 연봉의 저가예요. 2024년 연봉의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의 저가는 2021년도 연봉의 저가고 2024년도 12월의 저가는 2024년도 연봉의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21년도 11월의 저가를 깨는 건 연봉의 저가를 깨는 거고 2024년도 12월의 저가를 깨는 건 연봉의 저가를 깨는 겁니다. 근데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로 가요. 네?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로 갈 거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오이평선이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등해가지고 위쪽으로 꺾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리다가 여기 저가를 깨면 이 저가를 깨요. 그러면 아래쪽이 열리면서 이렇게 빠지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도 고가를 못 넘으면 여길 넘을 수가 없어. 여길 못 넘으면 여길 못 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길 못 넘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저가도 깨고 저가를 깨면 더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다음 달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쏟아졌느냐? 자, 보세요. 쏟아졌을까요? 쏟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고가 못 넘으면 여길 고가를 못 넘으면 이 고가를 못 넘는 거고, 예? 이 고가를 못 넘는 거. 이게 399.88이에요. 399.88. 예. 여기를 못 넘는 거예요, 여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가로 여기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399.88, 399.44 못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 고가를 못 넘으면 11월 달 고가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고가를 못 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가를 못 지켜. 그래서 저가도 깨지고 저가가 깨지니까 쏟아진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2021년도의 봉입니다. 2021년도의 봉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띵글로 보면 자, 그 당시에 차트가 어떻게 생겼었냐? 그려보면 돼요. 그려보면 됩니다. 시가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하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죠? 하단선이 굉장히 저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가 방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저가 방어 의지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띵글로 봤을 때 다음 달이 똑같냐? 보세요. 얼마나 닮았는지. 자, 얼마나 닮았는지 보세요. 똑같잖아. 네?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건 뭐 100% 똑같다고 봐야지. 이 정도면 100% 아니에요? 100%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하단선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가. 예. 똑같잖아요. 여기, 요거, 요렇게 저가 근처에서 나오는 거 하나, 저가 근처에서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저가 밑에서 나오는 거 하나, 저가 밑에서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점선은 옆으로 누웠죠? 점선은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를 보면 2021년도 12월 달의 구조를 완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고가를 못 넘으면 난리 날 거라는 거예요. 고가를 넘으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333.59를 못 넘을 거라고. 이건 마치 2021년도 11월 달 고가를 못 넘는 거와 똑같죠. 399.88을 못 넘는 거와 똑같이 333.59를 못 넘을 거라고요. 근데 335구가 뭐냐? 이게 이주봉의 기준선이에요. 네? 이주봉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339.59를 못 넘으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면 322.70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가장 큰 것보다 이주봉 종가가 333.59보다 낮으냐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분기봉 월봉 매수 가치 없어요. 예? 심지어 주봉도 매수 가치가 일체 없습니다. 주봉도 매수 가치가 일체 없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지킬 경우에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제는 매수할 수 있죠. 어제는 저가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보유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저가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또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도 돼요. 네. 자, 고버스 보면 분기봉은 아직 하단선 안 찍었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월봉은 하단선 아래 있으니까 얘는 계속 매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이봉이 저가를 지켜야 돼. 하이봉이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와, 여기 보세요. 매수가 여기잖아요. 2295? 네, 그 아래. 그거 찍고 쭉 올라온 거잖아요. 예. 쭉 올라왔다가 위로 여기 상단선까지 갔는데, 그 가격을 잘 보시면 여기 이격이잖아요. 2365. 거기까지가 딱 이격인 거죠. 2365가 여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격까지는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쁘지 않다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저는 나쁜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못했어요.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약화될 텐데,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갭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가 관건이죠. 잘 막고 있어요. 내려가는 걸 잘 막아주고 있는데 아쉽죠. 자, 개인이 546억을 사고 외국인이 1729억 팔고 기관이 625억을 삽니다. 선물은 없어요. 선물은 없다. 뒷불도 없다. 의지도 없는 거죠. 선물은 뭘 어찌어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월 누적을 한번 보세요. 월 누적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 거예요. 네? 개인은 얼마 남았다? 1876억 남았습니다. 1876. 지수가 지금 5% 올랐는데 5.23% 올랐는데 외국 개인의 매도가 1876억이다.
외국인의 매수는 2,358억입니다. 2,358억.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한 5천억 남았나요? 예? 5천억 남았을 겁니다. 5천억. 5천억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11월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요. 쭉 이게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잖아요.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1월 2일이 매도세가 제일 강한 날이에요. 1월 2일이 7.5조입니다. 예? 7.5조 매도한 게 제일 강한 거예요. 예? 11월 이후로. 근데 지금 얼마예요? 7.2조예요. 7.1조예요. 그러면 7.5조에서 7.1조니까 얼마 남았어요? 4천억대 남았습니다. 4천억대. 5천억은 안 되고 4천억은 넘고 그러네요. 한 4,7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4,700억. 이걸 다 매도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매도하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외국인이 이 시점 이후로 누적으로 한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오면 저는 313 깨질 거라고 봐요. 313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연봉 저가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자, 보실 게 개인도 빼고 외국인만 쭉 볼게요. 그럼 외국인이 7월 달부터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7월 달부터 보시면, 자, 7월 10일부터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이 이게 매수했던 시점들이 있어요. 여기도 매수를 한 게 한 번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해가지고 이걸 꺾었죠. 예? 이걸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매도 지점을 깼다고.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죠. 예? 매도 지점을 깼는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324가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자리가 지금 1월 2일자인데 요 2일자에 그 매도 금액을 깨면 한 4,700억 차이 나는데 여길 깨면 여기가 깨질 거라는 거죠. 왜냐? 여기가 저점이 아니거든. 돈으로 보면 여기가 저점이 아니에요. 돈으로 보면 여기가 저점이지. 네. 그러니까 충분히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지금 돈은 상방에 배팅되지 않았다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돈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돈만 본다면 언제든지 313은 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334예요. 313이면 여기서 20%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 사이에 돈이 4,700억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건 뭐 하루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증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2024년도 1월달만 보셔도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202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1월에 음봉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양봉이고 여기가 음봉이에요. 이 저점 찍을 때 5조 4조 6천억인데 여기가 2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저점을 찍을 때 5조 4천억을 샀는데 종가를 찍을 때는 2조 8천억이에요. 이 음봉 그리는데 2조 8천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정작 다음 달에 이렇게 올라갔죠. 예? 다음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왜냐? 얘가 6조 이상 매도했어요. 6조인가 7조인가. 예, 이 정도 매도했다고. 그러니까 6조를 매도해서 올렸는데 2조 8천억을 매수해서 내렸다라는 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없는 거죠. 차라리 얘가 한 8조 정도 매수해 갔으면 이걸 그냥 충분히 눌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난달에 내리면서 3조를 매도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매수가 얼마 들어왔어요? 외국인. 예? 얼마지?
이제 2천억대 남았잖아요. 응? 2천억. 그 2천억으로 3조를 커버한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금 흐름은 봉은 양봉이고, 예, 전월 고가도 넘었지만 너무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부실해요. 지금의 자금 흐름만을 봤을 때는 정말로 부실하다. 삼성전자는 아예 그냥 내팽개쳐 있고 나머지 시총도 작은 종목들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예, 부실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으면 일단 증시가 계속 가는 거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총 낮은 걸로 아무리 끌어올려 봐야 예, 삼성전자 하나로 하는 것만도 못한 거죠. 300조짜리를 10% 올리면 30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 합쳐가지고, 예, 뭐, 200조 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올리는 게 더 힘들다고요. 자, 이번 달 종가 333.59 위냐 아래냐. 네? 333.59 위냐 아래냐가 핵심인데, 지금 뭐 333.59랑 1%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변수는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번 달에 음봉이냐, 이번 주에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상단선, 하단선 싹 다 찍었기 때문에, 뭐 매도도 가능하고, 매수도 가능하고, 뭐 양쪽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남은 시간은 3거래일이에요. 이번 주는 3거래일, 이번 달은 4거래일이 남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종가를 어디로 할 거냐, 그리고 이번 주가 음봉이냐, 양봉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상단선을 안 찍고 하단선만 찍었기 때문에 뭐 오늘 상승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이미 338.3 찍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고가도 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봉을 그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봉이 일단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관건이고,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저는 2월 첫 번째 주까지는 어쨌든 상승세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2월 첫 번째 주까지 하단선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주봉이 저가를 깨면 저가를 깬 상태에서 하락폭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근데 주봉이 저가 안 깨면 단축 안 됩니다. 주봉이 저가를 깨야만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